다시 기도할게요. 예. 네. 네. 오늘 샘플 영어 몰입 독서 캠프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영어 독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매일 학생들이 집에서 책을 읽는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독서를 함께하는 방법을 좀 찾고 함께하고자 여러분들을 많이 초청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영어 책을 읽을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은 초등학교 6학년까지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중학생이 되면은 입시 환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책을 읽을 시간이 없죠. 저희가 오늘 제시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진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한 달에 영어 원서 100권 읽기가 가능합니다. 여기 가능할까라고 물음표를 써놨는데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 매일 하루에 30분 정도 책을 읽으면서 한 달이면은 100권 정도의 책을 읽게 되고 1년이면은 1000권의 책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이 도서관에서 전 세계 학생들이 함께 보는 하이라이트 영어 도서관에 3000권의 책이 있는데요. 이 도서관의 책을 읽도록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샘플 영어 몰입 독서 캠프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금 이 시간이죠. 실시간으로 캠 독서 관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집에서 혼자 읽기가 시간을 놓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엄마가 또 이 시간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책을 읽을 시간을. 그래서 하루 놓치고 이틀 놓치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하지만 책은 매일매일 꾸준하게 읽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매주 또 1회 30분 동안 특허 그림 영문법 윤현주 저자의 특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샘플 영어 몰입 캠프는 이렇게 주 1회 영문법 수업과 그리고 이제 편리하게 캠 독서, 지금도 다 줌으로 들어오셨죠. 캠 독서 관리로 진행이 됩니다. 학생들은 책을 읽고 네. 있는 모습을 비춰주면 되고요. 그리고 다 음소거를 진행할 거기 때문에 각자 자기의 책을 읽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출결 관리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크쌤의 특허 그림 연구법 특강이 진행이 되거든요. 매주 목요일 8시에서 30분 동안 이렇게 쉽고 좀 재미있는 말랑말랑한 그림 영문법이 진행돼서 영문법을 조금 더 우리 아이들한테 체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 30분 특강이 진행되고요. 한 달에 영어 원서 100권 읽고 그리고 그림 영문법 학습하고 지금 영어 몰입 독서 캠프로 시작하신다면 학생은 이제 집에서 제한 없이 이렇게 줌을 참여해서 매일 2권에서 3권 정도의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출석 확인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 캠 독서 관리를 진행을 해서 혹시 몰입 독서 이탈 시에는 개별적으로 연락도 하고요. 또 시간별 입퇴실 관리를 통해서 학부모와 공유하면서 독서 습관을 위한 출석률 관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어떤 걸 가지고 독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아까 그림이 나왔을 텐데요. 하이라이츠라고 하고 있는 글로벌 미국 영어 도서관입니다. 이 도서관은 리스닝, 스피킹, 싱킹 이런 액티비티도 진행이 되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로그인 화면이 나올 거고 이따 실질적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 하게 되면은 이 학생들의 레벨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고요. 레벨 테스트가 진행된 다음에는 바로 그렇게 프리즈먼트 테스트가 시작을 해서 10개의 프리즈먼트 테스트가 나가게 되고 이 스타트가 끝나면은 지금 이 학생 요 계정에서는 레벨 11이 나왔네요. 네, 레벨 11에 이제 책이 매일 이렇게 투데이스북으로 해서 제공이 됩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매일매일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는 게 이 도서관의 진행 사항입니다. 책은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책 읽기를 진행을 하죠. 그리고 학생들은 책을 읽고 나면 붓퀴즈가 이렇게 나옵니다. 붓퀴즈를 풀게 되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모든 학습이 끝나게 되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물론 저희가 7시부터 한 9시, 10시까지 진행을 하는데요. 그 시간 내내 있어도 되고요. 30분만 들어와서 본인 책을 읽고 물론 나가도 괜찮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매일 해서 주 5일 동안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럼 이제
온라인 영어 도서관 하이라이트를 좀 직접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화면을 좀 변경하겠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투데이스북이라고 떴죠. 네, 이렇게 학생들이 자기 레벨에 맞춰서 투데이스북이 매일 뜹니다. 그래서 이 책을 리드 하겠다라고 하면 리드를 들어갈게요. 이 하이라이트 영어 도서관은 보시면은 이렇게 자동 넘김도 가능해요. 네, 그래서 자동으로 읽어주는 기능도 있고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책을 읽어가고 그 다음에 워드는 이거는 이제 책 글밥이 이미 많은 거기 때문에 워드로 하이라이트 쳐지지는 않고 센텐스로 하이라이트가 쳐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딕셔너리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딕셔너리 기능을 누르면 밑에 줄이 쳐지죠. 이걸 이렇게 꾹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데피니션이 나옵니다. 그래서 딕셔너리 기능도 활용할 수가 있고요. 물론 요거는 이제 스피드 조절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상태가 이 학생의 레벨에 가장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책 읽기를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고 물론 수동으로 넘길 수도 있고요. 제가 이제 이 책을 빠져나가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학생의 계정이 이게 이렇게 뜹니다. 지금 레벨 11이 나온 친구의 단풍이라고 하는 학생의 계정이에요. 네, 이 계정을 이렇게 보시면 이 홈 계정에 아이들은 책을 하나 읽고 나면 이 화면이 이제 먼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레벨에 있고 지금 이 레벨의 책은 94권인데 3권까지 읽었다라고 표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 달에 얼마나 읽고 있는지, 이번 주에 얼마나 읽고 있는지, 지금까지 올 타임은 몇 분인지가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숙제를 만약에 정독을 하라고 숙제를 내준 책이 있다면 여기 어사인드 북 그래서 뭐를 눌러서 숙제를 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recommended books in level 11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학생들은 자신의 레벨에 맞춰서 책을 고르게 됩니다. 물론 이 책은 이렇게 5개만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항상 매번 들어올 때마다 홈을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책이 바뀌어 있죠. 그리고 나의 레벨에서 좀 더 많은 책을 고르고 싶어요. 뭐 눌러주면 11레벨에 대한 책들이 다 떴어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 F는 픽션, 넌픽션. 내가 픽션만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픽션만 또 서치가 되고요. 넌픽션만 보고 싶다. 넌픽션도 서치가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리더스 온리, 리더스 플러스 책만 좀 서치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어떤 책은 밑에 이런 화면이 안 붙어 있죠. 이렇게 초록색 동그란 아이콘이 안 붙어 있는데요. 일반적인 이런 책들은 인포메이션을 본다면 read, kids, play 이렇게 이제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을 한번 볼게요. 리더스 플러스. 리더스 플러스 책이 하이라이트에는 한 600권 정도 있거든요. 토탈 책은 3,000권의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840권의 책과 도서와 그리고 비디오 도서가 250권 있어서 3,000권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책은 read, quiz, speaking, listening, thinking. 스피킹은 녹음하는 기능이에요. 문장 하나씩 따라서 녹음을 해서 내 목소리를 들어볼 수가 있고요. 발음을 들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listening은 듣고 배열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thinking은 단답형 그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라이팅을 간단하게 이 책에 대한 라이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닫고요. 이 책을 이렇게 해서 골라볼 수 있지만 그런데 학생들이 그러면 나는 11레벨이니까 11레벨의 책만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라이브러리를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전체 책이 다 펼쳐지죠. 2844권의 책이 1레벨부터 30레벨까지 다 펼쳐지는데 내가 11레벨이 나왔으니까 나는 한 10레벨부터 15레벨 사이의 책을 한번 서치해 볼까? 이렇게 해서 서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북스 옆에 보면 비디오스라고 있어요. 비디오스를 클릭하면 비디오적인 책들이 250권이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나의 레벨에 맞춰가지고 서치해 볼 수도 있고요. 픽션과 넌픽션을 구분해서 볼 수도 있고 장르를 또 구분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거는 이제 저학년 책인데요. 책도 있지만 이렇게 동영상으로 주어져서 아이들이 조금 더 생동감 있게 책 읽기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책이 좀 움직이죠? Me too, says Lulu. Mommy paints the back screen door.
네, 이런 식으로 예, 동영상적인 또 책들도 있고요. 이렇게 좀 저학년 아이들도 재미있게 좀 읽을 수 있도록 이제 동영상 그 교재들도 들어가 있고요. 밑에 이제 쭉 내려보시면은 이런 책들 한번 볼까요? 이거는 책이 아니라 디스커션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조금 이제 고학년 아이들 어떤 생각을 얘기하고 있죠. 네. 네. 뭐 자기 친구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갔는데 뭐 어떻게 뭐 서로 연락을 해서 좋겠는지에 대해서 서로들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제 이런 것들도 아이들이 책만 읽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귀가 또 트이고 열리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비디오적인 책들 중에서는 보면은 과학서적과 그 사회서적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 브레인 플레이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이제 실험하는 그 동영상들도 있고요. 책들도 있고, 다 동영상들 종류인데요. 이거는 에그드롭이라고 해서 그 달걀을 아이들이 세우는 실험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책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도 이제 보면서 어떤 다른 그 학과 과목에 대한 배경 지식도 서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책이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금 나가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책들도 전부 다 비디오 도서들도 다양하게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250권의 비디오 도서와 일반적인 도서, 온라인 도서 2844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하이라이트 도서관이고요. 자, 그러면 학생들 계정에서도 오로지 이렇게 비디오나 책이나 이것만 보고 말아야 되는지,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어사이먼트라고 해서 저희가 숙제를 내준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책을 읽고서 퀴즈 풀고 스피킹하고 리스닝하고 싱킹하고 북리포트까지 써라. 뭐 이런 기능들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마이 페보릿이라고 있죠. 이 마이 페보릿은 학생들이 이렇게 책 도서를 이용할 때 보면은 좀 자기의 어떤 책을 좀 담아놓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책장에. 이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지금 이 책을 이렇게 누르면 빠져나가죠. 예, 이 하트 무늬를 다시 또 누르면은 다시 또 들어옵니다. 이런 기능들도 이제 가지고 있어서 학생들이 자기의 도서관, 이 단풍이의 도서관이라는 이런 개념이 좀 주어지고요. 그러면 나의 이 프로파일을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히스토리가 아이들 자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학생은 단풍이란 아이는 마이 레벨 11이고요. 그 다음에 렉사일 지수로는 490에서 500 사이 정도 되는 친구고요. 보시면은 이 장르가 10개의 장르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School, Animal, People and Place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장르의 책들을 어떤 장르를 주로 봤는지 지금 이 학생은 사이언스 장르를 가장 많이 보고 있네요. 책을. 네, 그리고 내가 봤던 책을 바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 리딩 보시면은 지금 이 책은 어떻게 됐어요? 그 2월 4일 날 오늘 열었는데 still reading 아직 읽고 있는 중이죠.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책이죠. 투데이스북에서 여기서 바로 또 책을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 자신의 활동을 볼 수도 있고요. 여기 보면 컴플릿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책을 완결했다는 얘기고요. 스틸 리딩은 아직 이제 이 책을 완결하지 않아서 읽고 있는 중인 거고요. 그래서 기록이 다 남습니다. 그리고 비디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비디오를 열었는지, 인프로그레스인지, 컴플릿인지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액티비티 사항을 한번 볼까요? 액티비티는 붓퀴즈를 풀어놓은 현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책을 읽고 퀴즈를 풀어서 60점을 맞았네요. 여기서 다시 한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리더스 플러스라고 하는 스피킹, 리스닝, 싱킹이 있었던 책. 여기 데인저 이 책은 80점, 퀴즈는 80점을 맞았고, 그 다음에 스피킹 굿, 그 다음에 리스닝 그레이트, 그 다음에 싱킹은 어떻게 해놨는지 한번 볼까요? 이걸 한번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답을 써놨네요.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한 라이팅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북리포트 쓴 현황을 한번 볼까요? 북리포트 숙제를 진행하는 것도 여기 이제 지금 나와 있죠. 네, 이거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써놨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도 요즘에는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도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요 라인에서 이제 앞으로 서술형 문제가 나올 거다라고 이제 제시가 계속 되고 있어요.
그래서 라이팅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죠. 그래서 이 도서관은 네, 라이팅 기능도 아까 싱킹이라든가 이런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어이구, 죄송합니다. 그래서 네, 여기 보시면 나의 그 히스토리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장르들을 체킹할 수가 있고, 나의 레벨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학습을 했으면 리워드라고 해서 네, 그래서 학생들이 책을 읽으면서 약간의 이제 보상이 좀 필요하죠. 이 보상 심리를 좀 주어진 건데요. 네, 한번 제가 새로 고침해 볼게요. 지금 이 학생은 30권의 책을 읽고 있어요. 근데 30권의 책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보셨듯이 스틸 리딩은 해당이 안 됩니다. 컴플릿한 책만 확인을 해서 올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옆에 이렇게 껌뻑껌뻑거리고 있죠? 이런 식으로. 네. 이거 트로피를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인증을 프린트할 수가 있어요. 몇 번 읽었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1000권까지 네, 읽어갈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 옆에 이제 손뭉치 같은 게 붙어 있죠. 구간마다. 손뭉치, 손방망이 같은 거를 클릭하면 이거는 히든 픽처스라고 해서 숨은 그림 찾기를 통해 가지고 아이들이 이게 이제 컬러로 변합니다. 숨은 그림을 찾으면 그래서 아이들이 계속 구간별로 해서 이제 갈 수 있도록 약간의 보상을 주어진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홈으로 가서요. 네, 아까 어사인 북은 숙제 내준 거는 바로 여기서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보면 리센트 북이라고 되어 있죠. 최근에 읽은 책. 이런 책들을 최근에 읽었네요. 물론 여기도 누르면 바로 나의 히스토리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도서관은 학생들이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어느 정도를 지금 하고 있는지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 시스템인 거고요. 책은 3000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매일 하루에 한 두세 권씩 읽어가면서 한 달에 100권 읽기를 목표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네, 제가 지금 이제 19분이라서 20분까지만 요걸 이제 진행하고 그 다음에 저희 그 후프쌤 원장님께서 그 그림 영문법 진행할 텐데요. 그 후프쌤 원장님, 후프쌤 원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그 화면 공유 넘겨드릴게요. 네. 잠시만요. 제가 참, 네, 화면 공유. 공유해서 가져가 주세요. 네. 네, 지금부터는 그 그림 영문법 저자이신 윤현주 원장님께서 그림 영문법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 보이나요, 네, 대표님? 잘 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후크쌤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영국에서 공부할 때 도서관에 가면은 어린아이들하고 엄마하고 같이 책을 읽는 걸 보고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쉬운 책부터 올라가면서 공부를 하면은 참 쉽게 공부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샘플들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토크쌤이고 그림으로 영문법을 공부하는 걸 특허를 출원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문법 용어는 필요가 없어요. 문법 용어 필요 없고 우리는 영어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뭐 주절, 종속절, 절이라는 것도 암기해야 되고 뭐 또 명사절, 형용사절 이런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문법 용어가 되게 힘들고 저도 힘들게 배웠고 지금 학생들도 굉장히 힘들어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없으면 안 될까 이런 생각으로 그림으로 이미지로 문장을 만드는 거를 어,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지금도 그렇고. 근데 솔직히 우리가 문법을 배우는 이유는
언어를 연구하는 게 아니고 중학교 가서 서술형을 잘 쓸 수 있고 고등학교 가서도 작문을 잘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용어 때문에 학생들이 너무 힘들어갖고 문장을 못 만들어요. 왔다 갔다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동사, 주어 같은 게 주어가 도대체 뭐고 동사가 뭔가 이런 걸 생각을 해봤더니 결국 동사는 움직임이고 주어는 움직이는 주인공이 누군가 찾아서 내가 사람이면 사람이 움직이는 동작이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니까 학생들 결과가 참 좋아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잖아요. 사람 그림으로 저절로 영작이 되고요. 특허 영문법으로 공부하면 되게 쉬워하죠. 결과치는 지금 다 보여줄 수 없고 사실 뭐 영포자 학생들도 이번에 영어 되게 잘 봐갖고 숙명여대 들어가고 뭐 여러 서울대 들어간 애들도 있고 되게 결과가 좋아요. 그림으로 확실하게 기억이 되는 거. 그림으로 하면은 우리가 책보다는 그림이 더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림으로 공부하는 걸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림을 좋아해서 어떻게 하냐 하면은 문장이라는 것은 단어가 모여서 문장이 되죠. 그럼 일단 단어를 공부 쉽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학생들이 보통 기계적으로 컵 그럼 CUP 이렇게 외우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외우면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만약에 컵도 이미지에서 나온 거 그림에서 나온 건데 컵이 이렇게 C가 구부러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컵을 기억을 할 때는 컵은 사실 이렇게 되죠. C 구부러진 거죠. 그죠? U 그러면은 위로 올라온 거예요. P는 뭐냐 하면은 위에가 튀어 올라온 거. 이게 컵이에요. 되게 쉽죠? 그죠? 그럼 하나 더 해볼게요. 우리가 스프링 그러면 여러분 봄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이 봄 스펠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봄 하나가 아니라 문장에서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그쵸? 다이어라 그러죠. 이 봄이 봄이란 뜻도 있고 네, 봄이란 뜻도 있고 또 무슨 뜻도 있죠? 용수철 스프링도 있죠. 그죠? 스프링이란 뜻도 있어요. 네, 밑으로 좀 내려서 쓰겠습니다. 글씨가 스프링이란 뜻도 있어요. 용수철. 그죠? 용수철이라는 뜻도 있고 또 다른 뜻 하나 있죠. 이게 뭐죠? 샘물이라는 뜻도 있어요. 샘물. 그쵸? 그래서 핫스프링 그러면은 온천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 여러 가지 하나의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걸 기억하기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봄은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다 달라 보이죠. 그죠? 사실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S 이렇게 뱀같이 생겼죠. 그죠? 뱀이 어때요? 슉 하잖아요. 그죠? 슉이고 조금 전에 P는 위로 튀어 올랐다 그랬죠. 그래서 SP는 슉 튀어 올라 뜻이에요. 그래서 링 하면은 반지잖아요. 이 반지가 튀어 오르면 용수출이 되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봄에는 만물이 튀어 오르잖아요. 그래서 봄이란 뜻이 되고 당연히 샘물도 밑에서 튀어 오르니까 샘물이 되고 핫스프링은 당연히 온천이 되죠. 단어뿐만 아니라 문장도 이미지로 공부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그냥 그림으로 학생들이 캐치가 어렵다 그래서 고양이 등이 굽었으니까 쥐를 보니까 잡죠. 그래서 캐치 잡는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학생들이 쉽게 기억을 해요. 자, 그리고 문장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면은 주어라는 것은 문장에서 주인공이라고 그러죠. 내가 간다 그러면 내 다리가 움직이죠. 그러면 내 브레인, 나의 내가 시켜서 내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장에서 주어는 주인이 되는 말이에요. 동사는 뭐냐면은 동사가 운동, 동작, 움직임이죠. 그죠? 움직이는 게 동사예요. 다리. 그럼 문장 하나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문장은 사람이에요. 하나 사람으로 생각을 하면은 머리가 주어예요. 주인공이에요. 그러면 동사는 이렇게 쓰면 좀 다리가 좀 이상하죠. 그죠?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뒤집었어요. 머리가 시키면 내 다리가 움직이죠. 아이고, 투스쿨 내가 학교 간다. 이러면 움직이죠. 그럼 목적어는 뭐냐면은 상당히 이거 목적어는 좀
문법에 적용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목적어는 몸, 돼지, 목, 삼겹살로 만들었어요. 그쵸? 문장이 사람이에요. 머리, 몸, 다리, 이게 사람인데, 손이 없어요. 손은 다리가 움직이면 당연히 같이 움직이니까 제가 안 했어요. 그런데 보호라는 게 있어요. 영어에서 오형식은 보호가 들어가니까 보호는 보충해 주는 말이에요. 보충해 주는 말이 보호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손이 모자랄 때는 이 보충해 주는 말, 얘를 C를 청주머니를 만들어서 제가 붙였어요. 손을 도와주는 게 내 손이 모자랄 때는 주머니가 있으면 솔방울 더 많이 넣을 수 있고 손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 하나를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왜 하냐면은 보세요. 아시겠죠? 이거 주어, 동사, 목적어. 그죠? 주어는 머리, 동작, 그죠? 목적어, 돼지, 목, 삼겹살로 동그랗게 제가 학생들이 목적으로 몰라 돼지 몸 동그랗지 돼지 목 삼겹살 동글동글 이렇게 기억하고 보충해 주는 말 보조 역할 이렇게 기억을 하게 하면 학생들이 정말 재미있어 하거든요. 그리고 문장 하나는 사람이에요. 제가 왜 자꾸 강조를 하냐면 문장이 사람인데 제가 조금 전에 머리가 그쵸? 머리가 주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가주어 진주어 배우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 그 중학교 때 그럼 주어가 너무 커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건강에 좋습니다. 좋습니다. 머리 너무 크잖아요. 그죠? 아무리 예쁜 여자친구라도 이렇게 머리가 너무 크면 부담스럽죠. 그래서 너한테 맞는 머리를 두자 해가 이것이 it이에요. 여기다 it을 딱 두고 it is good 하고 이거를 뒤로 버리는 게 아니라 뒤로 가버렸죠. 그래서 이거를 가짜 주어. 그쵸? 가주어, 진짜 주어, 이게 진짜 주어로 해서 진주어 이러죠. 뭐 가주어, 저는 뭐 형식 주어라고도 하고 저는 짝퉁이라고 그러는데 이 용어가 너무 복잡하잖아요. 가주어도 외워야 되고 뭐 형식 주어도 외워야 되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주어라고 주어는 머리가 너무 크네. 얘는 앞에 있는 주인공이니까 그게 뒤로 돌렸구나. 이게 가짜 이거 있을 넣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게 학생들이 문법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요. 제가 아까 문장을 사람이라 그랬죠. 문장 하나가 사람인데 보세요. 나는 요걸 볼게요. 나는 생각합니다. 문장 전체를 그녀가 정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장이 하나 있죠. 엄마 문장이 있죠. 그죠? 근데 안에 또 문장이 또 있잖아요. 분홍색. 애기 문장이 있죠. 그죠? 주어 다시 동사 다시 보드. 그러니까 문장이 사람이면 우리는 접속사를 공부할 때는 주절. 이거 주절이고 이건 종속절이야. 그러면 절을 문장을 또 외워야 돼. 종속절 문장 또 외워야 돼. 이거 명사절로서 대절 접속사 생략할 수 있어. 명사절도 외워야 돼. 접속사 이렇게 외우기 너무 힘들죠. 접속사는 접착제예요. 풀이고 본드거든요. 이게 이런 무슨 절 생각하지 마세요. 이어주는 거예요. 이어주는 거. 그래서 엄마가 아기를 업을 때 필요한 게 포대기죠. 포대기 생략할 수 있으니까 접속사 대도 생략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문법 용어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용어 달달달달 외우는데 시험 보면 하나도 몰라요. 선생님이 설명할 때는 아는데 내가 풀려 그러면은 안 돼요. 그건 뭐냐면 용어를 암기를 해서 그래요. 내가 정말 이게 어떻게 되어가는 원리만 알면은 장문도 가능하고 어법 틀린 거 바로 보이는 거예요. 무슨 점 용법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접속사 이런 거 몰라도 문장과 문장 사람이 둘이 있으니까 이어주네 하고 애들이 바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장문을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학교 수업이 너무 재미있어요. 특히 중학교 가서 중학교 가면 우리가 재미있게 이렇게 영어 도서관에서 재미있게 공부하고 있다가 갑자기 5학년, 6학년 때 문법 들어가면 애들이 멘붕이 돼갖고 막 오거든요.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그쪽에서 무조건 암기만 했는데요. 막 이러면서. 근데 이 원리를 알려주니까 뭐 3,800제 무슨 문제를 엄청 많이 풀었던 애들이 술술술 풀리는 거예요. 푸는 게 아니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는 조금 했는데 효과는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문제를 암기를 해요. 많이 풀어갖고 아는 문법하고 내가 정말 그 원리를 알아서 내가 조그만 간단한 문장에 살을 붙여 나가는 건 정말 다르거든요. 학생들이 정말 재밌어요. 3시간이 훅 간대 진짜로. 그래서 제가 왜 훅구쌤이냐 하면 학생들이 지어줬어요. 수업 들은 훅 간다 그래서 훅구쌤이에요. 그래서 이 훅구쌤을 쓰고 있고 요런 것도 뭐 제가 길게 설명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문장을 사람으로 보면 접속사는 외우지 않아도 된다. 이어주는 거. 엄마가 애기가 볼 때 필요한 포대기가 접속사다. 생략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그렇죠. 그러면 애들이 질문을 공부 좀 하는 애들 질문을 하죠. 선생님 관계대명사는 뭐예요? 관계대명사 없네. 빼버렸네. 예. 그러면 이런 것도 이것도 고등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문장인데
이 틀린 문장이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주절이고 예를 들어서 이걸 갖다가 학생들이 여기서 얘가 주절, 얘가 잠깐 내릴게요. 얘가 주어, 동사, 종속절, 주절, 종속절, 타동사의 목적어가 필요하네. 이렇게 하면 애들이 멘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장을 사람으로 봤으니까 보세요. 사람을 봤으니까 엄마 문장이 있죠. 애기 문장이 있는데 왜 틀렸냐 하면 머리가 주어져, 그죠? 머리 있죠. 동사 다리죠. 근데 엄마가 애기 업을 때 뭐뭐 없는 애기 업으면 안 되죠. 포대기를 대 있잖아요. 그죠? 그럼 틀린 문장이에요. 이거 사람이 아니잖아요. 너무 잔인하잖아요. 몸이 없는데 머리 나라고 다리들 너무 잔인해. 이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타동사의 목적어, 명사들 이런 거 타동사의 대절에서 타동사의 리드의 목적어, 대명사, 주어, 대명사, that 이거 목적어로서 that 이런 용어 몰라도 머리 없네 하고 애들이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토익이나 토플 문제 보면은 애들 무슨 뜻인지 몰라도 보고 이게 틀린 문장에 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말이 되는구나. 많은 문법 용어가 없어도 공부할 수 있다. 그림으로 다 쉽게 공부할 수 있다는 걸 저는 많이 봐왔죠. 캥거루 얘기 나왔네. 접속사는 이거는 관계대명사와 연결되는 지금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접속사도 캥거루의 주머니와 똑같은데 이거는 띄워버리면 큰일 나죠. 생각 못하는 걸 캥거루 몸하고 관계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죠? 자, 이거는 제가 다음에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나는 꽃잎을 딴다 이러면은 이거 잘 안 해줘. 나뭇잎을 딴다. 제가 나뭇잎인데 꽃잎을 어떤 우리 학생이 바꿔서 응용을 해서 제 장문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쵸? 이게 나무라 생각하면은 이 나무라 그러면은 얘가 나무를 딴다 하면은 나는 픽하죠. 나뭇잎. 자, 오브를 의라고 해석을 하지 말고 관련된 거예요. 여기서 꽃잎을 딴다 했는데 나뭇잎. 자, 이걸 할게요. 제가 좀 지금 급하네요. 여기 나무인데 여기 나무에 나뭇잎이 있어요. 자, 그릴게요. 나뭇잎이 하나 있고 이게 나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따고 있어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따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pick. 자, 이거를 장문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려고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얘가 보세요. 여기서 죄송합니다. 당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빨리 시간 내에 하려니까 제가 좀 걱정이 살짝 되네요. 여기서 자, 보세요. 여기 내가 나뭇잎을 따는 거예요. 얘가 나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장문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아주 간단하지만 학생들한테 통문장을 암기를 시키면은요. 암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얘가 픽하고 있잖아요. 그죠? 픽하를 따고 있죠. 내 손에 하나 나뭇잎이에요. 하나 올립. 근데 오브는요. 관련된 거예요. 밀접한 관련이 돼 있는 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오브라고 써요. 그러면 나무니까 나무는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죠? 그래서 I pick a leaf 하고 관련된 오브도 줄이 바로 되는 거예요. 그림을 보고. 그렇죠? 근데 이걸 갖다 우리 학생한테 가르쳐 줬더니 얘네들이 어떻게 했냐면 제가 얼굴 할게요. 나는 꽃잎을 딴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얘네들이 응용을 해가지고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I pick 하고 leaf 이제 나뭇잎 꽃잎이 사실 이건 아니 이렇게 of the flower 했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픽하고 있죠. 하나가 있죠. 꽃잎이죠. 그죠? 관련된 거는 꽃이에요. I pick a leaf of the flower 이런 식으로 애들이 장문을 하는 거예요. 영작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영어는 딱딱한 영문법이 영문법을 말랑말랑하게 공부한다고 학생들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재미있대요. 너무 재미있고 미국 독서책을 읽고 그림 영문법을 듣는다면 아이들이 정말 재미있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영어 독서도 재미있게 하고 고학년에 올라가서 아니면 저학년도 빨리 공부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선행학습 하는 애들도 문법에서 다 넘어지는데 그림 영문법을 하면은 미국 독서책하고 그림 영문법하고 하모니가 너무 잘 돼갖고 정말 아이들이 재미있게 영어 학습을 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초등학교 처음 받아봤는데 너무 재밌어갖고 11시까지 안 가는 거예요. 11시 조금, 11시는 아니다. 10시까지. 안 가는 게 너무 재밌다고, 시간 가는 줄 몰랐다고. 그래서 어떨 때는 엄마한테 혼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재밌어 하니까 엄마들이 말을 그렇게 하면서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시간이 그냥 훅 간다고 얘기해서 저는 지금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처음 초등학생을 했지만은 중고등학생이 좀 하다가 초등학생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지금. 근데 너무 재밌어 해서 제가 너무 좋아해요. 저도 그림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그림으로 이게 접목을 시켰는데, 사실은 초등학교용이 아니라 중고등학생용인데 초등학교 내려왔더니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걸 무조건 암기만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 미국 독서 책하고 그림 연구하고 같이 접목하면은 더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거를 눈으로 보고 있고 엄마들이 너무 좋아해서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요즘. 이상입니다. 네, 수고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제가 좀 버벅댔습니다. 처음 해갖고. 어, 네, 제가 공유를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네, 아까 그 설명을 저희 그 하이라이트 도서관을 설명을 이제 조금 이제 드렸는데요. 이 도서관이 왜 책 읽기가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책을 읽어야지만 아이들이 라이팅이든 문법이든 이런 어떤 아웃풋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런 하이라이트 도서관을 이용할 때 대상 학년은 유치부부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7세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1, 2학년까지는 왕성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시점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나 유치부 아이에서 뭐 레벨 이제 1이 나왔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레벨 1이 나와서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간다라고 하면 초등학교 6학년 정도까지 했을 때 아이들은 보통 수능 레벨이라고 하죠. 그 렉사일 지수, 수능 레벨이 렉사일 지수가 한 800에서 1000, 1200 정도 사이에서 시험이 나온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수능이. 그 레벨에 부합하는 책들을 이제 확인하게 되고 또 읽을 수가 있어지는 실력이 만들어지죠. 자, 한번 여기에서 보시면은 제가 여기 30레벨의 책들은 과연 어느 정도의 레벨을 갖고 있을까를 한번 볼게요. 네, 레벨이 30이에요. 렉사일 지수가 1090이죠. 네, 이 정도의 수준을 갖는다면 이 정도면은 아마 수능 시험을 잘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거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해서 렉사일 지수 1000 수능 레벨 정도의 리딩 레벨을 만들자 하는 게 이제 목표인 거고요. 이렇게 하고자 한다면은 책 읽기는 그냥 오늘 읽고 내일 안 읽고 이렇게 하면은 효과가 없더라고요. 매일매일 하루에 30분, 30분만 투자하면 되거든요. 하루에 매일 30분씩 네, 읽어가면 좋고요. 그리고 미국 학생들은 그러면 어떻게 읽고 있을까? 이런 도서관들을. 미국은 이 도서관을 15분 책 읽기라고 얘기를 해요. 하루에 한 권 읽으라는 얘기죠. 이 시스템에서도 아까 보면 투데이스북이라고 나오죠. 매일 책 한 권 읽으라는 의미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아이들 같은 경우는 물론 더 많이 읽습니다. 미국의 학생들보다 더 많이 읽고요. 그 다음에 아카데믹한 영어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더 잘해요. 말을 단지 미국 아이들보다는 좀 못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입시 환경이라고 하면 제가 왜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냐면 중학생이 돼서는 책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아까 그 흑보 쌤 그 원장님께서도 잘 아실 내용이겠지만 우리가 중학교 1학년부터는 거의 이제 입시 환경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문제 푸는 요령이라든가 문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져지면서 그 결국은 수능 시험까지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딩 레벨을 어떻게 하면 과연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 아이에게 시간이 무한정 있을까? 무한정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왜? 모든 아이들에게 다 주어진 시간은 동일해요. 6년이라는 시간, 초등학교. 이 시간만이 오로지 책을 읽을 수 있는 최적기입니다. 그래서 이 최적기 시간을 놓치지 말고 우리가 매일 아이들이 하루에 한 권 내지 두 권, 세 권 정도의 책을 읽는다면 1년이 지난 후에 이 아이의 읽었던 아이와 안 읽었던 아이는 굉장히 차이를 보여요. 많은 입시학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입시에서 그 문제 푸는 요령은 가르치겠는데 기본 베이스를 어떻게 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바로 그 책에서 나오는 거고요. 이 책을 읽었을 때 아이들이 이런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은 뭔가 하면은요. 일단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문장을 보게 되는 거죠.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네, 문장을 보면서 책을 읽게 되죠. 문장을 보면서 책을 읽기 때문에 단어, 어휘력이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습득이 됩니다. 이런 단어들요. 네, 아주 자연스럽게 문장을 보면서 단어들을 확인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네, 네, 잠깐만요. 네, 문장 학습을 통해서 문장의 센텐스를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단어들이 자연스럽게 내 걸로 계속해서 책을 읽어가면서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책을 읽었는데 이거 단어 하나하나 연습하면서 이거를 학습을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노예요. 자연스럽게 자기 레벨에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미 70%에서 80% 정도는 이해하는 책입니다. 자기 책은. 투데이스 북이라고 나온 거는 이 학생이 70% 이상을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이 책은. 이 리딩 레벨에서 왜 리딩 레벨이 중요한가 하면 이 도서관은 지금 리딩 레벨을 확인하면서 들어가죠. 우리나라에 많은 도서관들이 있지만 온라인 도서관이 있지만 온라인 도서관들이 정확한 리딩 레벨을 확인하지 않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미국형 이런 글로벌 도서관들 같은 경우는 렉사일 지수 레벨이라든가 AR 지수 레벨이라든가 이런 레벨을 가지고서 학생의 레벨을 측정하고 그 학생의 레벨에 맞는 책을 읽도록 만들어 줌으로 해서 자연스럽고 편안한 독서가 이루어지게 만들어 놓죠. 그래서 자기의 레벨보다 높은 레벨의 책을 읽게 되면 아이들이 좀 좌절하게 되고요. 어려워서. 그리고 자기 레벨보다 좀 낮은 레벨의 책을 읽으면은 또 좀 유치해서 좀 식상해지거든요. 그래서 자기 레벨에 있는 책을 읽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레벨을 끌어올리는 게 네,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이 도서관을 진행을 하면서 학생들은 레벨을 자연스럽게 변화가 될 거예요. 중간중간에 한 번씩 그 레벨 테스트를 진행하게 될 거고요. 지금도 여기 보시면 자기 스스로도 레벨 테스트를 다시 바꿀 수도 있어요. 네, 여기 마이 레벨이라고 있죠. 지금 현재 이 학생이 마이 레벨 11이에요. 레벨이 11인데 나는 12레벨로 올라가고 싶어. 오케이, 올라갈 수 있어요. 자, 클릭하면 어떻게 나오나요? Do you want to change the level? 너 레벨을 바꿀래? 라고 나오죠. 오케이 누르면 바로 바뀌어요. 하지만 레벨업 테스트를 또 한번 보면서 바꿀 수도 있어요. 자, 오케이 누르면 나는 레벨 12의 책을 한번 읽어볼 거야. 이렇게 해서 뭐 높였지만 자기 레벨이 그게 실력이 아니라면 또 이게 조금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조금 변경도 이제 가능하면 하게 자유롭게 진행될 수 있는 도서관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 하이라이츠라는 회사는 미국에 70년 정도 된 회사인 거고요. 우리가 그 교보문고라든가 이런 데도 가면은 그 히든 픽처스라든가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들을 만들어내는 회사예요. 하이라이츠라는 미국 회사가. 이 글로벌 버전을 그대로 미국에 있는 아이나 전 세계 어디 있는 아이들도 다 동일하게 이 시스템을 가지고서 진행을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 아이들 렉사일 지수가 그러면 과연 뭐냐? 렉사일 지수는 리딩 레벨을 확인할 수 있는 지수를 말하는 거고요. 이 리딩 레벨 지수가 1학년이면 보통 뭐 100에서 200 요 정도라고 이제 보면 될 거고요. 그리고 렉사일 지수는 한 0부터 시작해서 1200, 300, 400, 500, 600, 700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대학을 가고자 하면은 렉사일 지수 1300 이상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우리 어떤 아이들이 직업을 갖고자 한다면은 렉사일 지수가 1400 이상 되면은 직업을 가질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능 레벨은 아까 말씀드렸죠? 렉사일 지수 800에서 한 1200 정도 사이로 나오는 게 이제 수능 지문인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아이들은 과연 그러면은 렉사일 지수가 6학년 아이들이 몇일까? 물론 뭐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아이는 책을 전혀 읽지 않은 아이들은 굉장히 낮을 거고 100이 안 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중학생이라도 책을 안 읽었다면.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렉사일 지수가 이미 1000이 넘는 아이들도 있고요. 자, 그럼 미국 아이들은 6학년 아이들이 렉사일 지수가 평균 레벨이 어떻게 될까요? 평균 레벨이 600에서 700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나라 아이들은 왜 렉사일 지수 1000을 만들어야 되죠? 바로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우리나라는 중학교 때부터 입시 환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책을 읽고 싶어도 읽을 시간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이 시간 동안에 이 황금 같은 이 시간 동안에 매일 하루에 30분씩 투자를 하면서 책을 읽어간다면 이 아이는 책을 읽으면서 어휘력도 늘어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문장의 구조를 보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후크쌤 그 영문법 강의를 했었잖아요. 문법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구조를 계속 보기 때문에 문장의 구조를
그다음에 또 하나 배경 지식이죠. 지금 여기에 오바마 그림이 나와 있네요. 이런 건 전부 다 배경 지식이거든요. 아이들이 책을 자연스럽게 읽어가면서 네, 이렇게 배경 지식을 습득하게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어떤 그 고려대 그 영문학과 교수님이 한번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아이들을 가지고 시험을 했는데 1년 동안 매일 그 일주일에 책을 한 권 읽고 국립포트를 쓰게 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처음에는 한글로도 쓰고 뭐 여러 가지 방향으로 쓰다가 1년이 지난 후에 이 아이들의 노트를 보면은 거의 영어가 많이 쓰여져 있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 아이들이 영어 실력만 높아진 게 아니라 다른 과목의 성적도 높아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책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고요. 이렇게 초등학교 시절부터 책을 탄탄하게 읽어왔던 아이들은 입시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초청해 주신 분들한테 또 여쭤보면 될 거고요. 이 도서관에 대한 부분은 혹시라도 뭐 더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은 한번 또 따로 말씀을 해 주시면은 안내를 또 개별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가 인제 진행을 하고요. 매주 저희가 그 훅쌤 원장님의 그 문법 특강이 있을 거거든요. 오늘은 일단 맛보기로 특강을 진행을 했어요. 우리 그 훅쌤 원장님께서 어 그 지금도 이미 저기 그 중학생, 고등학생 그 문법 강의를 하고 계시는 원장님이시거든요, 학원에. 그리고 그 문법이 이제 그 초등학생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아까 보셨듯이 그림 영문법으로 그래서 말랑말랑하게 그림 영문법이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을 했는데 아이들이 쪼금 더 쉽고 좀 재미있고 문법이라고 생각하면 저도 사실은 지금도 어렵거든요, 문법은. 아이들이 항상 문법에 가서 막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법을 단순하게 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초등학교 때부터 어떻게 체화를 하면 중학교 가서 문법을 좀 더 탄탄하게 만들어 갈 것인지를 함께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매일 하루에 30분 책 읽기. 네, 그래서 한 달에 100권 읽기를 한다면 1년이면은 1200권 읽고 오고요. 매년 1200권씩 책을 읽어 가다 보면 아이는 어느새 성장해 있을 거고 렉사일 지수는 초등학교 6학년이 되면은 1000에 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상으로 그 하이라이트 설명과 도서관 설명과 그다음에 그 그림 영문법 특강 네,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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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네. 제가 나가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